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수도권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정도에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주간 매매 가격 동향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본다 그러면 부동산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금 주택 가격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뭔가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흐름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 보궐시장 선거 이후에 지금 그 전부터도 뭐 이런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몰려있는 압구정동 일대에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한강 주변에 있는 핵심 지역들 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동부 이천동, 그리고 이제 성수 전략정비지구,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또 이제 목동에 또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아파트를 뭐 취득 가능하신 분들 몇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저쪽 상계동이라든가 창동이라든가 또는 그 중계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등촌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취득도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좀 주택을 알아본다 그랬을 때 좀 그래도 이제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일단 상계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몇 달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된 아파트, 80년대, 90년대 아파트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 보궐선거, 이전부터 재건축에 관한, 흐름,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올해 주택 가격 흐름이 좀 이 비이상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고가가 터진 잠실, 목동, 압구정동, 상계 이런 주공 아파트에서 지금 터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재건축이 뭐 한 달 새에 2억이 껑충 뛰었다. 자, 그리고 이제 50년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지금 156제곱미터가 3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30억 원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고요. 지금 압구정동 뭐 신고가 찍는 거 계속 뉴스에서 나왔죠. 그 신현대,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조합 설립인가 대부분 지금 밟고 있고요. 이 대치동이나 이제 상계동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일단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선거에서 어쨌든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나온 얘기가 대출 규제 완화,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좀 관대하게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자,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자, 주택을 사기가 좀 이전보다는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좀 완화하기 좋아,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핵심 지역에 있는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지금 6월 이전에는 사실 절세 매물도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매매가 지금 보통 이 12월,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통상적으로 좀 비수기긴 해요. 그래서 이제 4월, 이 지난 이후 5월, 6월, 자, 요 시점이 정말 애매한 시점인데, 사실 한 5월달, 6월달 요때 집값이 좀 자극될 염려가 좀 분명히 있어요. 지난 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항상 규제가 6월달, 7월달, 뭐 8월달에 보통 많이 나왔거든요. 요때 많이 나온 이유는 사실 4월달 이후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서울에 이런 하이엔드급 아파트라든가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변화의 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들, 그래서 가양동이라든가 또는 등촌동, 그리고 이제 상계동이나 중계동, 도봉구 일대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 지역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주보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소폭 0.02% 줄어든 0.36%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상승세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한 달간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이번 주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원구하고 이제 도봉구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등촌주공, 그 다음에 이제 가양주공이 있는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주보다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상승세인데 이 상승세가 좀 더 키워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인 요 도봉구의 이 창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높아진 호가에도 실수요 매수자가 있는 편이고요. 자, 창동주공 17단지, 그래서 이제 녹천역이라고 있어요. 1호선 녹천역. 자, 여기 있는 이 아파트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비안전진단 검사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창동역에는 그 GTX 신호선 좌측편에 보게 되면 이 우이신설 그 연장 선과 그 다음에 이제 창동 역세권 이 개발 등의 지역적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매도자들 지금 매물을 거두고 있거나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지금 올리고 있어서 지금 거래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상승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쪽 일대 이제 호재, 그래서 우이 신설 연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경전철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요 신설동까지, 그러니까 신설동역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우이선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획이 있는데 요 솔박공원역에서 지금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그래서 신설역이 생겨서 이 방학역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라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우이 신설 그 경전철과 관련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뭐 100%다라고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북한산 우이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한산인데 요걸 간통을 해서 이제 송치역까지 가는 계획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노선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뚫리는 계획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요 신설동역에서 황학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왕십리역까지 또 연결해주는 방안도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왕십리에서 이 압구정동 이 대로를 따라서요 쭉 가게 되면 그 구룡 그 터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안도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강남까지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이 노선 자체가 굉장히 황금 노선이 될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그 왕십리역까지 이제 치고 내려오게 되면 뭐 환승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그 서울 그 도심 접근성이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계획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계획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북선이 왕십리 쪽으로 해서 이제 장인뉴타운으로 해서 그 이제 상계동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쪽 그 우이신설 연장과 관련해서 이 방학역 쪽으로 해서 이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방학역에서 이쪽 상계역까지 또 이어지는 또 노선도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동북선하고 이 우이신설 그 경전철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이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계획만 잘 실현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그 후보 시절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전철, 특히 이제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난곡선이라는 게 이제 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곡선이라든가 또는 우유신설 이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전철 사업으로 이제 면목선이라든가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 그래서 4개 노선을 이제 5년 내에 착공하고 전 노선의 그 예비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기본 실시 설계 등의 이제 신속 추진을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잘 이행이 될지 우리가 또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번외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차후에 여러분들과 다시금 이 노선들 옛날에 살펴봤었는데 또 이제 가격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됐고 또 이제 이 공약이 지금 내세웠던 분께서 이제 서울시장이 됐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또 요런 그 예비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 또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 자 요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쪽 동네 있죠.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라든가 또는 노원구라든가 이 도봉구 지금 전세대 매매된 지금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정비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이문동 재개발 구역 인근 단지들이라든가 또는 장안동 일대 단지들의 이제 전세가가 좀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 사업 이슈가 지금 한 차례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매가든 전세가든 지금 상승하는 추세고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2년 실거주 의무 조건 아직 법안은 통과되진 않았지만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노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 재건축 단지들 뭐 목동, 여의도, 강남권에 있는 또는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보다는 지금 이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 지역으로 보게 되면 이쪽 성동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이제 3월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그 한산하지만 간혹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기존 시세 경신하면서 신고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도심 및 그러니까 도심하고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강남권이죠.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동구인데 자, 이런 지역에 지금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이쪽 금호동이라든가 또는 옥수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실수요 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이 이제 행당동인데 이 행당동 일부 단지가 지금 6월을 앞두고 다주택자 자 물건들이 이제 호가를 낮춘 그런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 금호동이라든가 또는 옥수동에 있는 일대 아파트가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자,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 노원구라든가 또는 도봉구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포구에도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 있죠.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산시형을 필두로 해서 이 마포구에 있는 오래된 구축을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릉동 위주로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산동이나 이제 갈산동 그 가련동이죠. 가련동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또 이제 강남권에서는 뭐 송파구의 이제 방이동 재건축과 또 이제 문정동이라든가 이 신천동 자 일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압구정동 뭐 계속 그 아파트 진짜 하이엔드급 아파트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포동 일대에 그 지금 그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강동구나 송파구나 강남구에 비해서는 서초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방배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위주로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일동이라든가 또는 그 명일동 역세권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승세가 이 영등포동이라고 있어요. 그 영등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특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산이라는 지역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 다시금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쪽이 이제 그 시흥시인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은계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은계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집을 사러 간다 그러면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전동이라든가 고천동의 그 재개발, 제가 일전에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개발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안구하고 이제 마남구가 있는데, 자, 이 지역들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산시도 지금 그 동탄과 더불어서 동탄 2신도시, 1신도시와 더불어서 지금 그 개발 호재와 곁들여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오산이고요. 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기 신도시 중에서 계속 그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 3본 1기 신도시, 이 중동 1기 신도시다. 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상동, 구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어디일까? 요번 주에는 동두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두천이 지금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동두천에 이제 GTX C 노선과 관련된, 그러니까 연장을 위한 사업비, 그래서 이제 540억 원을 시에서, 동두천 시에서 그 부담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지금 고조가 됐고요. 그게 이제 매매가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저가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위쪽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그 착공 계획인 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런 교통 호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호재, 그리고 이제 저가 메리트라는 이 3박자를 갖추고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두천 시에서도 이쪽에 지금 생현 1동이나 생현 2동, 그리고 이제 이 보산역 인근에 이런 저가 아파트들, 여기 가면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면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는 지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잖아요.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자, 요런 지금 일단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보통 보게 되면 한 1억 후반대, 비싸면은 지금 34평 3억 초반대, 그래서 1억 후반대에서 보통 2억 원대에 지금 대부분 몰려있기도 하고요. 또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몰려있던 지역이 바로 이 동두천시에 이 보산동이라든가 또는 이 생현동 일대 아파트들이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핫 이슈 지역은 지금 현재 이 동두천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 서울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핫한데,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만큼 자금은 없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은 이쪽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 강북구라든가 저는 이런 도봉구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울, 경기 지금 봤으니까 요번엔 인천을 봐야겠죠.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전에도 다수 말씀을 드렸던 요쪽 라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옥년동이라든가 청학동이라든가 이런 연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교통 호재, 특히 이제 철도 노선에 대한 그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이쪽에 미추홀구인데 미추홀구가 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해요. 저렴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저렴한 이 서민 아파트, 정말 저렴한 이 아파트, 그 광교동이라든가 주안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 서구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청라국제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루원시티예요. 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당하동하고 이제 마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이 검단에서 지금 또 이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불 거고요. 또 분양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유튜브들이 아마 이쪽으로 이제 집중 공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좀 관심을 좀 앞으로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GTX 호재가 있는 이 부평역, 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쪽에 보게 되면 요 삼산동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부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지가 큰 아파트들,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인천이라는 이 부평구 내에서도 학군이라든가 이제 교통, 주거 환경에 이제 삼박자가 그래도 잘 갖춰진 지역으로서 이제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7호선 그 연장이라든가 또는 부평역의 GTX B노선 그 수혜 지역으로서 이제 상곡동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재개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요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그 부계동 일대 단지들의 이제 매물이 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일단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뭐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살펴본 적들도 꽤나 되죠. 자, 이쪽에 지금 백운역이 있는데 요 앞쪽에 이제 백운 2구역이라든가 또 이쪽에 이제 상공 6구역, 뭐 청천,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인천권에 범인천권에 보게 되면 이 재개발 구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부평구에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 지금 분명히 이주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움직임이 꾸준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들이 지금 서울이라든가 또는 그 인천이든 경기권이든 그 지역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금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 재개발 사업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지금 다주택자들, 그래서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때문에 지금 뭔가 절세 매물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처분하려고 하는 물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6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 지금 이 중과세 더 강화가 되잖아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거래가 이전만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좀 줄어든 재개발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수도권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상승폭 뭐 8주 만에 지금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건축 뭐 실거래가 또는 호가는 더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자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흐름, 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